미래는 기대감으로 매우 들뜨게 한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미래에 대해 알고 싶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들은 마치 누가 보증해 줄 수 있기나 한 것처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자신에게 분명히 보장되고 자신의 마음에 맞게 더 많은 것이 미래에 분명히 제공되기를 바란다. 미래는 당신의 초점을 현재에서 멀어지게 한다. 현재가 안전해 보이더라도 미래가 안전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당신은 현재를 보장하려면 미래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것은 미래가 결코 안전하지 않으므로 현재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엄청난 불행으로 이어진다. 당신은 지금 마음의 평화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나 같은 이가 미래를 보장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물론 나는 당신에게 그 보장을 해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해줄 것은 미래를 준비하고 현재에 대응하는 법을 배우도록 초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준비이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확신하는 것은 항상 환상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당신이 미래를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알미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려준다고 해도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때는 그와 똑같지는 않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어떤 예지를 체험한 것은 실제로 일어날 일의 일부일 뿐이다. 미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형성되고 있다.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아직 발현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가? 삶은 항상 미래를 준비한다. 당신은 다른 입장을 취하여 미래는 없다. 나는 걱정하지 않고 온전히 이 순간을 살 것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당신 뇌리를 떠나지 않는 끔찍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엄청난 안도감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 그 순간이 살기에 전적으로 적절하고 걱정할 미래가 없다면 진정한 행복이 가능해 보인다. 이것은 기대감으로 매우 들뜨게 하지만 몇 가지 매우 중요한 이유로 완전하지 않다. 현재는 미래를 위한 준비이며 당신이 이 준비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당신도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 시간은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므로 다음 시간을 준비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당신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책임지고 싶은지 아닌지의 문제이다. 만약 당신이 무책임하다면 미래는 당신을 압도하고 경악하게 하고 당신의 것을 빼앗아갈 것이므로 당신은 겁을 먹을 것이며 미래를 준비하지 못할 것이다. 당신에게 어떤 선호도 없고 아무런 욕망도 없다면 이론적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은 그 순간을 즐길 수 있다. 그러나 물론 인간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삶의 과정은 준비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준비를 위한 것이다. 당신은 단지 순간만을 즐기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당신은 목적이 있어 이곳에 왔고 그 목적은 준비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미래를 피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당신이 성공적으로 그 순간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암 안에서 사는 것이다. 왜냐하면 암은 온전히 그 순간에 있으며
동시에 완벽하게 미래를 준비하기 때문이다. 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고려한다. 알은 현재에만 살지만 미래를 위한 길을 닦아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한다. 당신은 미래를 확실하게 하거나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것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는 없다. 미래는 결코 예측할 수 없으며 만약 당신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면 당신 삶은 매우 지루하고 공허해질 것이다. 위안을 얻으려는 욕구나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는 욕구는 당신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변화를 제거한다고 해서 충족될 수 없다. 당신의 가장 큰 염려는 당신이 이곳에 와서 하기로 한 일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진정으로 당신 마음을 살펴보고 삶의 회복에 착수한다면 당신은 이것이 자신의 가장 큰 염려임을 깨달을 것이다. 세상이 당신에게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더 큰 염려가 되는 것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당신은 잠시 동안만 여기 있고 세상이 당신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당신의 긴 수명에서 짧은 순간들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곳에서 당신 운명을 실현하지 못하면 실망으로 이어지고 당신은 다시 돌아와야 한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더 불편하다. 일단 알미 당신 삶에서 인지되었으면 당신은 알을 성취하려는 당신의 욕구와 갈망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강함을 알 것이다. 이것을 알면 결국 당신의 안위와 안전을 바라는 욕구, 예측 가능한 미래를 갖고 싶은 욕구, 당신 행복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느끼는 모든 것을 갖고 싶은 욕구를 극복할 것이다. 오직 당신 목적을 표현하고 이루려는 소망만 있을 것이다. 이때 당신 삶은 한결같고 당신에게는 진정한 힘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은 자신의 목적을 표현하고 이룰 것이므로 미래는 당신을 위협할 수 없다. 각각의 새로운 상황은 단지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뿐이다. 그 상황은 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상황이 더 나빠진다고 해도 당신의 기회는 줄지 않으며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도 당신의 기회는 줄지 않는다. 문이 닫힐 수도 있고 다른 문이 열릴 수도 있다. 당신은 어떤 것을 하는데 전념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당신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 상황을 이용할 것이다. 당신이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생존이 당신의 주된 관심사이고 당신은 두려움 때문에 미래를 확실히 예측할 수 있게 하여 그 미래에 대비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것은 현재의 당신 경험을 파괴하여 당신을 매우 변덕스럽고 강박적인 행동으로 이끌 것이다. 그리고 안심시키는 일이 거의 없이 불행만 깊어지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미래는 항상 교묘하게 당신을 피하고 특정 방식으로 당신을 실망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럴 수 없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내가 당신 미래에 대해 어떤 것을 말하면 그것은 당신 미래의 한 측면에 불과하고 그 사이에 당신이 내린 결정에 따라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예측하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때때로 예측은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불러일으키고 건설적으로 행동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만약 곧 일어날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면 예측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여기서 당신의 역할은 단순히 재난에 대비하거나 이 세상의 폭풍이 당신을 덮치지 않도록 더 안전하고 위험이 없는 은신처를 찾는 것만은 아니다. 당신은 숨으려고 여기까지 먼 길을 오지 않았다. 당신은 숨어서는 안 된다. 당신은 자신의 안전이 너무 중요해지면 그 안전마저 파괴할 것이다. 왜 사람들은 자신을 매우 안전하게 해주는 자신이 만들어낸 모든 것을 파괴하는가?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을 가두고 그들은 갇혀 있는 것에 더는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차라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자신의 안정이 진보의 가능성을 없애기 시작하면 당신은 그 안정을 파괴할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재정 상태, 건강, 관계 등 자신을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면 무엇이든 파괴할 것이다. 이것은 자유를 위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없는 자유는 매우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목적이 없다면 자유의 가치란 무엇인가? 그런 자유는 오직 혼란 상태에 빠질 수 있는 허가증일 뿐이다. 그러나 자유의 진정한 의미는 진정한 목적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자유를 지니려면 암 안에서 살고 알 이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당신이 알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당신 생각만이 당신을 인도할 것이고 그 생각들은 몹시 무질서하다. 그 생각들은 너무 일시적이고 산발적이며 갈등을 일으키므로 당신에게 매우 형편없는 길잡이가 된다. 그러므로 당신은 좋든 싫든 어쨌든 미래를 준비하고 있으므로 미래를 준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이 삶의 위대한 점이며 삶의 원래 모습이다. 당신의 관점은 당신이 더 효과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뿐이며 당신의 실제 상황을 바꾸지는 못한다. 이 점은 진보하는 알매 학생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을 완벽한 곳이나 적어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알을 따른다면 알은 항상 이 방향으로 이끄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알은 당신 자신이나 남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당신의 기준을 항상 충족시키지는 않는다. 당신은 자신을 개선하려는 당신의 욕구 대부분이 단순히 더 나은 외모를 지니고 자신이나 남들에게 더 멋있게 보이려는 것임을 알게 된다. 나를 보라. 나는 잘하고 있다. 당신이 알을 따를 때 알은 이러한 것에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삶으로 가득 찰 때까지 당신에게 점점 더 삶을 불어넣는다.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이제 삶으로 채워진 사람이다. 당신의 관념은 부차적이다.
당신에게는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므로 관념이 있지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당신 주위에 있고 당신과 함께 있는 영적 현존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당신이 전례 없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꽤 명백하다. 당신 자신도 지금 전례 없는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 변화는 당신이 사는 시대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당신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미래를 준비한다. 알은 당신이 어떤 것을 개발해야 하고 당신의 특정 역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줄 것이다. 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미래를 맞이해야 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은 돈을 가지고 미래를 맞이해야 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인간의 가치 체계로 보면 매우 일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이것은 당신이 해야 할 일과 관련되어 있다. 수중에 돈이 많으면 결코 자신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수중에 돈이 없으면 결코 자신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누가 알겠는가? 무엇이 각자에게 최고의 기회를 줄 것인지 누가 결정할 수 있겠는가? 당신이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 그들은 무너진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돈을 빼앗아도 그들은 무너진다. 삶의 진화를 설명할 수 있는 사회 윤리나 도덕 철학은 없다. 삶은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깊이 경험할 수 있다. 사실 삶은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당신은 관념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가? 당신이 관념을 깊이 경험하면 더는 관념이 없다. 당신은 그 관념을 증발시켰다. 왜냐하면 관념이 경험으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관념은 경험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의 준비는 미래에 대응할 수 있고 지금 이 순간 준비해야 하는 것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받았다. 그 청사진은 당신 내면에 있다. 당신 혼자서는 그 청사진을 구축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보하는데 핵심 부분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며 큰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나에게 청사진을 주면 내가 그것을 실행하겠다 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청사진의 일부만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교사들에게도 그 청사진의 일부가 있고 당신 삶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청사진의 일부가 있으며 심지어 당신이 아직 만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도 그 청사진의 일부가 있다. 그러므로 이상주의자가 되어 나에게 계획을 말해주면 일을 시작하겠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말해주면 지금 준비하겠다. 라고 말하지 말라. 만약 내가 사람들에게 그들이 무엇이 될지 말한다면 그들의 현재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불가능해 보이거나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해주어 그것이 그들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줄 때도 있고 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해주어 그들이 마침내 스스로 책임지고 자신이 아는 것에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줄 때도 있다. 그러므로 당신은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가? 응답할 수 있다는 매우 좋은 개념이다. 만약 당신이 누구이고 삶이 어떠해야 하고 모든 것이 어떻게 일어나야 하고 신이 누구이며 신이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당신에게 고정된 관점이 있다면 당신은 분명히 당신의 고정된 입장에만 응답할 수 있으며 세상이 당신의 고정된 입장을 지지한다고 주장하겠지만 당연히 세상은 지지하지 않는다. 이때 당신은 삶과 함께 일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삶을 지휘하려고 할 것이다. 당신의 진짜 정체성은 아주 안전하다. 이 정체성은 신이 형성했으니 당신이 장안하고 떠받들며 참임을 세상이 인정하게 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신이 창조한 정체성은 숨겨져 있으며 반드시 발견되어야 한다. 이 정체성이 발견되면 당신 내면에 있는 다른 모든 정체성은 사라질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목적을 이행하면서 정체성을 체험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체성은 행동하는 삶이기 때문이다. 이 정체성은 활력이 넘치는 삶,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삶을 사는 자신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 정체성은 당신 행동의 결과와 그 결과로 발전된 관계를 지켜본다. 왜냐하면 신이 당신 내면에 창조한 것은 한 개인이 아니라 더 큰 구조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은 혼자서 자신을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매우 신비로운 존재임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나는 단순히 몸이 아니고 단순히 내 생각이 아니며 단순히 내 이름이나 이력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고 사후에도 내가 존속한다는 것을 알며 이곳에 오기 전에 어떤 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생각들은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하지만 이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과 당신 자아의 관계에서 당신 자아를 드러낸다. 당신은 이곳에 단지 성장하기 위해서만 오지 않았으며 어떤 것을 하려고 왔다. 이 세상은 많은 곤경에 처해 있다.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졌으며 그래서 어떤 일을 해내야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사람들의 참된 본성이 매우 지성적이고 다정한데 왜 세상은 완벽한 곳이 되지 않는가? 왜 세상은 원래 있어야 하는 상태로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세상은 봉사해야 하는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봉사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곳에 개선해야 할 것이 없다면 당신 삶의 단계가 공언하는 것이므로 당신은 완전히 길을 잃을 것이다. 만약 당신 삶이 단지 자신의 성장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자신에게만 빠져 있을 것이고 요점을 완전히 놓칠 것이다. 우리는 당신이 삶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만 빠져 있는 것에서 빼내고자 한다. 삶에 참여할 때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장이 있을 것이고 매우 근본적인 관계와
소속감과 장소 감각이 되살아날 것이다. 사람들은 나는 관계를 원하고 직업을 원하고 장수하기를 원하고 가능한 한 빨리 이 모든 것을 원한다. 라고 말한다.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나 그들이 당신보다 훨씬 더 잘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명백하다.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들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어쩌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무소유를 원하지만 가진 자들을 부러워한다.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가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는 것은 보지만 아이들이 많은 가정을 이루고 싶지는 않으며 결혼의 실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물론 관계는 매우 중요하지만 심지어 관계조차도 최우선은 아니다. 만약 당신이 매우 필사적으로 관계를 원하면서 그저 나에게 관계를 달라.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야. 라며 미래로 간다면 당신은 크게 실망할 위험에 처한다. 당신은 지금 암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암과 함께하면 당신은 미래를 이해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래는 당신 암을 밖으로 불러내기 때문이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 그것은 괜찮다. 그 상황이 암을 불러낸다. 상황이 더 나아질 수도 있다. 그것도 괜찮다. 그 상황이 암을 불러낸다. 당신은 이곳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지만 삶은 단순히 모든 것을 더 좋아 보이게 하고 모든 사람을 더 좋아 보이게 하고 모든 고통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보다 더 신비롭다. 사람들은 고통 없이 있으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다에 가서 물에 젖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당신은 참여하고 싶다면 불편함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 이곳에는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있다. 당신이 완전 무결한 삶을 살아도 약간의 아픔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당신이 암과 함께 산다면 이러한 아픔들은 당신의 인식을 무력하게 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다. 그것들은 단순히 큰 고통이 아니라 작은 고통으로 이 환경에 원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신은 암을 따르는 삶에 들어서기 위해 이미 큰 고통을 내려놓았다. 암 없이 사는 것 말고 무엇이 큰 고통인가? 그러므로 당신의 요구사항 목록을 가지고 미래로 가지 말라. 왜냐면 당신은 실망할지도 모른다는 것에 몹시 두려워할 것이고 그 두려움이 당신을 따라다니며 괴롭힐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나이가 들어 특정한 것들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 자신에 대해 극도로 불안해할 것이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룰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미래에는 가능성이 있지만 당신에게 요구사항 목록이 있으면 당신은 그 가능성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응답할 수 있도록 당신은 어떻게 준비하는가? 지금 당장 암을 개발하는 것으로 준비한다. 당신에게는 바로 지금 암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많다. 암과 함께 있다고 해서
당신이 누구인지, 지금부터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미래가 안전한지, 당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확립되는지, 항상 원하던 모든 것을 갖게 될지를 당신이 안다는 뜻은 아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당신 삶이 활력을 되찾는다는 것이다. 알미 당신에게 삶을 다시 불어넣어준다. 당신은 의지할 곳이 없었는데 삶이 당신에게 다시 들어왔으므로 당신은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 방향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왜 여기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며 길가에 서서 묻지 않는다. 당신은 그냥 간다. 그리고 가고 있으니 자신에게 방향 감각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가만히 서 있으면 방향을 느낄 수 없다. 움직일 때 당신은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렇게 해서 방향을 분별한다. 당신이 알무로 가는 계단에서 준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당신이 움직이기를 바란다. 우리는 당신이 한가히 앉아서 자기 생각을 바라보며 진실은 지금 어디에 있지? 라고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당신이 움직이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여행을 했을 때 당신은 자신의 방향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저기 있었고 이제 여기 있다. 이것이 내 방향이다. 당신은 목적을 경험하려면 움직여야 한다. 정체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나는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암과 함께하지 않으면 미래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미래를 걱정하는 것 뿐이다. 우리는 이 순간으로 도피하라. 미래는 없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책임하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알을 개발하라. 지금 알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라. 비록 목적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목적이 있어 이곳에 왔다는 것을 알라. 라고 말한다. 당신은 당신 삶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목적을 완전히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삶이 끝나고 나서 돌이켜보고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당신은 목적에 대해 매우 일관되고 실질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목적은 당신이 여기서 여정을 끝내고 돌이켜보면서 그래, 이제 나는 내 목적을 이해했어. 라고 말할 때까지는 완전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왜 그제야 목적을 이해하는가? 왜냐면 당신 목적이 당신을 저승에서 기다리는 당신의 영적 가족과 이승 사이에 접점으로 데려갔기 때문이다. 당신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목적의식을 완벽하게 지닐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림의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절반은 베일로 가려진 채 반대편에 있다. 그러므로 규정하려고 하면서 당신 삶을 낭비하지 말라. 자기 목적에 대한 이야기에 반을 이해하면 놀라운 지혜를 지닌 사람이 된다. 여기서 인식의 한계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알 지닐 수 있다. 당신의 요구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 이제 당신은 공헌할 위치에 있다.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온전히 규정해달라. 나에게 완전한 만족을 달라. 완전한 성취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 나에게 달라. 나에게 달라. 나에게 달라. 라고 삶에 말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불평하면서 길가에 서 있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지금 실제로 움직일 것이며 공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당신은 자신의 선물을 깨닫는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상태로 만들고 싶어 한다. 움직이면 활력과 방향 감각이 생긴다. 어린 시절에 일어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전생으로 다시 돌아가 영국의 왕이던 자신을 체험하는 등 과거를 부활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일이 많다. 영국의 왕으로 자신을 체험한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것은 놀랍다. 전생을 다시 체험해야 할 때도 있지만 굳이 알아낼 필요는 없다. 전생은 그냥 떠오른다. 감정의 파동이 일었다가 사라진다. 풀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감정이다. 당신이 전에 무엇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끝났다. 마찬가지로 아주 드문 경우에만 자신의 초년기를 되살릴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현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신의 감정을 풀 수 있게 해야 한다. 당신이 삶을 발견했든 발견하지 못했든 이용했든 이용하지 못했든 이 생에서 어떤 순간에도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은 당신 암뿐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어떤 어려움이나 방해물이 있더라도 그 순간을 바라보아야 한다. 당신이 하는 필수적이고 중요하고 실질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살펴보고 삶을 어디에 이용하고 어디에 이용하지 않는지를 살펴보라. 삶에 대한 이런 점검 목록은 필수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마침내 시작점에 도착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단지 전보다 당신이 더 나아지거나 더 나빠졌다고 자신을 납득시키려고 했을 뿐이다. 이제는 그렇게 납득시킬 필요가 없다. 왜냐면 당신이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미래를 위한 준비이다. 왜냐면 미래에는 당신이 정면으로 맞서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것이고 당신은 맞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자신에게만 빠져 있다면 사건이 일어날 때 당신은 어떻게 그 사건과 맞설 수 있겠는가? 지진이 또 일어나면 어떡하지? 많은 사람이 알고 싶어 한다. 언제 지진이 일어날까? 무슨 차이가 있는가?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지진에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당신은 이 도시에 지진이 올 거야. 그러니 옆 도시로 이사 가야겠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당신은 모든 짐을 꾸려 옆 도시로 이사하다가 새로운 도시에 들어서자마자 자동차 사고로 죽는다. 그곳에는 지진이 없지만 당신은 제거되었다. 안전은 아무 쓸모가 없어졌다. 안전하려고 애쓰는 것은 무의미하고 가망이 없다. 조만간 삶이 당신을 괴롭힐 것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 변화와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훨씬 떨어지므로 당신은 훨씬 더 취약해진다. 당신이
그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그 상황을 피함으로 그 상황이 당신을 덮친다. 만약 당신이 삶에서 도망친다면 삶은 당신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만약 당신이 삶을 향해 달려가면 삶은 당신을 끌어안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 시대의 역사에서 중요한 존재가 될 것이고 자신의 성취를 이루고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준비하는 이 능력이야말로 당신의 천부적 재능이다. 왜냐하면 이 준비를 통해 당신은 미래를 준비하는 동안에 매 순간 의미 있게 참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걱정하지 말라. 현재 자신의 상황에 현존하라. 그리고 당신 알미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하라. 이것이 준비이다. 이것은 활력이 넘치는 방식으로 이 순간을 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면 현재와 미래가 모두 함께 있다. 당신에게는 미래를 나타내는 운명의식이 있다. 그리고 미래를 나타내는 목적의식이 있다. 미래가 없는 것처럼 지내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그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것이다. 좋든 싫든 당신에게는 미래가 있다. 미래는 당연히 온다. 관계에 대해서는 당신은 자신에게 동반자가 오도록 보장할 수는 없지만 만약 당신 삶이 의미 있고 활력 있고 당신이 실제로 참여한다면 어떻게 관계가 당신 삶에 없을 수 있겠는가? 당신 삶에 활력이 넘칠 때 당신의 활력과 방향이 사람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당신이 움직일 때 사람들은 당신을 보고 당신에게 반응한다. 당신은 움직이는 사람에게 반응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힘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당신은 힘을 잃게 되고 투명인간처럼 된다. 물론 이것에는 큰 믿음이 필요하다. 당신은 매 순간 삶을 경험할 수는 없다. 간헐적으로 삶을 경험하겠지만 심지어 간헐적인 단계에서조차 상당한 수준일 것이다. 여기서 당신은 믿음을 가지고 삶을 따라야 한다. 만약 삶이 최근에 당신에게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가리켰다면 삶이 다른 일을 가리킬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하라. 당신은 5분마다 돌아가서 상황을 다시 알아보자. 내가 여전히 이 일을 해야 하는가?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멈추기 시작한다. 삶을 따라 살면 삶은 한 시점에서 다음 시점으로 당신을 안내하여 당신 최고의 능력을 모두 끌어내고 곤란하거나 부정적인 당신의 모든 습득물을 최소화할 것이다. 우리가 항상 지지하는 것은 삶이다. 삶은 신비롭고 심오하지만 절대적으로 필수이다. 전에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 당신이 사는 때와 시대의 본질을 이야기했고 필요한 준비를 이야기했다. 당신은 세상이 어쩔 수 없이 통합되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것은 이 세계가 지닌 도덕적 특권 때문이 아니라 인류가 다세계 큰 공동체에 출현하기 때문이다. 인류는 위험을 무릅쓰고 우주로 나아가고 있으며 지구 밖에 당신 이웃들은
점점 더 과감하게 지구로 들어오고 있다. 이것이 더 큰 그림이다. 당신 삶은 이것을 설명하겠지만 당신의 개인적인 바람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삶이 특정한 이 온갖 것들을 당신에게 주어야 한다고 당신이 여전히 요구한다면 어떻게 이 큰 힘들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겠는가? 더 큰 맥락에서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당신이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당신은 그 상황이 당신 바람을 성취하는데 큰 가능성을 주는지 아니면 큰 문제거리를 주는지 그 관점에서만 그 상황을 본다. 그래서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오해하기가 매우 쉽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런 제한된 관점에서 그 일들을 보기 때문이다. 당신은 경제나 정치의 변화가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신의 물건 구입을 제한할까봐 몹시 두려워한다. 그렇지만 이 힘들은 계속될 것이다. 당신이 그 힘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움직이고 그 힘들에 봉사하려면 당신은 그 힘들과 맞서 싸워서는 안 된다. 당신은 봉사하기로 되어 있는 그것들과 싸워서는 안 된다. 세상이 다색의 큰 공동체에 출현한다는 사실을 알면 당신은 사람들에게 연민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큰 관점을 얻게 되며 매우 필수적인 관점을 얻게 된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여기에서 도움을 얻기 때문이다. 이제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을 제한하는 개인적 관점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수 있고 더 큰 방식으로 상황을 보기 시작할 수 있다. 당신의 미래에 중요한 새로운 정보가 당신에게 필요할 때 이 정보는 알을 통해 당신에게 전달될 것이다. 당신은 결국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처지에 놓일 것이다. 어쩌면 당신에게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당신을 위한 어떤 것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내일 당신에게 필요한 것으로 당신의 준비를 도울 어떤 것이 있다면 당신은 그곳에 갈 것이다. 당신이 이 자연스러운 내적 안내에 더 잘 응답할수록 당신 삶은 더 활력 있고 의미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모든 것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목적에 이바지하려고 이곳에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매우 고무될 것이다.